자, 다음 예제는 이제 if문의 조건으로 논리값, 즉 불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이 케이스를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is 코리안이라는 변수를 true를 대입했을 때랑 false를 대입했을 때 두 줄을 코딩을 해놓고 일단 아래쪽을 주석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실행이 안 되죠. 요대로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조금 있다가 실행한 다음에 이제 3번 라인 앞을 주석으로 막아버리고요. 여기 주석을 해제를 해보세요. 그럼 is 코리안의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또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is 코리안이 true일 때입니다. true와 true는 같다. 말 되죠? 그럼 여긴 실행이 될 거예요. true와 false는 같다. 말 안 되죠? 여기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true와 true는 다르다. 말 안 되죠? 같은 거잖아요. 여기 3번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자, 요번엔 true와 false는 다르다. 말 되죠? 다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케이스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변수 자체를 넣었어요. is 코리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였죠? true였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 대놓고 참이라고 박아버린 거예요. 얘는 실행이 됩니다. 자,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느낌표는 not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not true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면 is 코리안이 참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is 코리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false라고 가정해보죠. false와 true가 같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실행을 안 해요. false와 false가 같다. 말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실행을 해요. false와 true가 다르다. 말 되죠? 다른 거 맞잖아요. 여기는 실행을 해요. false와 false가 다르다. 말 안 되죠? 같은 건데 다르다고 우기고 있잖아요. 안 합니다. is 코리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false라고요. 그러면 대놓고 거짓이니까 실행을 안 해요. 한편 느낌표를 붙이면 not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true가 되니까 여기는 실행을 합니다. 불림값 변수를 가지고 if문 체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 앞에 느낌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뒤집어진다는 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if문은 조건이 참이면은 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그냥 넘어가죠. if 뒤에 else라는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else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 if의 조건을 판정을 해요. 얘가 참이면 if 안을 하고요. else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조건을 확인했을 때 조건이 안 맞아. 거짓이야. 그러면 else를 해요. 대신에. if문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반대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위로 올라갔네. 자,
자, 다음 예제예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52점을 입력해 볼게요. 스코어에서. 자, 시험 시작이라고 출력을 해요. 얘는 일단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5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러면 else에 있는 거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끝납니다. 한편 점수가 75점이다. 자, 그럼 스코어가 75점이면 75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그러면 if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하고 else를 안 해요. 그러니까 if하고 else는 세트로 있을 때 else절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만 실행하는 거예요. else가 독립적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if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논리값을 쓰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is Korean, true예요. 자, if 안에 조건값을 그대로 걸었어요. true죠. 그럼 조건 맞죠? 괄호 안에 대놓고 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8라인을 실행하고 10라인은 안 해요. 자, 근데 느낌표 붙어 있죠? 느낌표 true. 느낌표 true는 결국은 false죠. 그럼 괄호 안에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if문은 수행을 안 해요. 그러면 else를 하죠. 자, 여기를 주석으로 맞고 이 주석을 해제했을 때 is Korean에 false라고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조건에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if문은 할 수가 없어요. if문은 괄호 안에 있는 게 어떻게든 true로 판정이 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false라고 적혀 있으니까 안 하겠죠? else로 갑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엔 not false가 되죠. 그럼 이건 true잖아요. 괄호 안에 참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if를 수행하고 else를 안 하겠죠. 자, 상황에 따라 값이 다르다는 거. 자, if문은 조건이 맞으면 해요. 안 맞으면 그냥 무시. if else는 조건이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를 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분화하는 else if라는 구절이 if하고 else 사이에 들어갑니다. else if. 조건을 여러 개를 나열을 해서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의 블록을 수행한다. 그 외의 블록은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else if 블록은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else 블록은 필요하지 않다면 빼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점수를 입력 받아 볼게요. 자, 75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if, else if, else if, else예요. 75가 90보다 크다. 말 안 되죠. 그러면 다음 조건을 판정하러 가요. 75가 80보다 크다. 여전히 말 안 되죠. 그러면 다음 조건을 판정하러 가요. 75가 70보다 크다. 말 되죠. 그러면 그 블록에 속해 있는 구문을 수행하고요. 나머지 연결된 애들은 빠져나가요. 점수를 바꿔볼게요. 자, 82점이라고 해보죠. 82가 90보다 크다. 말 안 되죠. 그러면 다음 else if로 가요.
82가 80보다 크다. 말 되죠? 그러면 요 블록을 수행하고 나머지 애들은 안 하고 나가요.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블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82가 70보다 크다. 이것도 말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서 참인 블록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한다고요. 그럼 점수가 95점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if 문에서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고 빠져나갑니다. 코드를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자, if 포인트가 90보다 크다면, 자, 요거를 그대로 보고 코딩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중괄호를 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괄호를 닫아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엔터키 쳐갖고 들여쓰기까지 된 거 확인하고 안에 코드를 짜는 거죠. 코드 작성할 때 이렇게 블록이 중첩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괄호 짝 맞추기 전쟁이에요. 코드 작성하는 게 좀 익숙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타이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메모장을 켜서 한번 해보면은 if 괄호 열고 포인트가 90보다 크다 하면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했으니까 뭐 코드 짜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else if 이렇게 순서대로 타이핑해요. 이건 진짜 타이핑 연습이야. 여기 와서 의미 없게 타자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자바 코드 구조 이야기할 때 프로그래밍 코드는 블록 간의 중첩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바깥에 클래스라는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인이라는 이름의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if라는 블록이 연속적으로 묶여있는 세트가 있는 거예요. if 블록은 여러 개의 하이 블록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블록 간의 중첩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성하면 코드의 구조를 완전 무시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괄호는 열면 그 즉시 닫고 시작하세요. 괄호를 열자마자 그냥 무조건 닫고 시작하세요. 그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열리면은 if 한 다음에 괄호 열면 이 안에 조건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조건 명시한 다음에 여기서 또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요. 방향키 옆으로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면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엔터키 쳐갖고 이제 코드 구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면 코드 작성하면서 이제 괄호가 하나 빼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진짜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돼요. 괄호가 짝이 안 맞으면은 그럼 에러는 자 여기 조건 없으니까 true라고 적을게요. 자, 지금 if문에 닫는 괄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바는 얘하고 짝이 얘인 줄 알아요. 지금 여기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얘는 위에 있는 메인이랑 짝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작하는 요 클래스 블록이 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에러는 엉뚱하게 맨 밑에서 나요. 괄호가 짝이 안 맞으면 이거 에러 찾기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괄호 열면 무조건 닫으세요. 그리고 코드를 이제 짜다 보면은 이 블록 간의 중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들여쓰기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잘 안 된단 말이죠. 프로그램 코드 다 한 줄로 짜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세미콜론만 확실하게 적혀 있으면 명령어를 판정하는 기준이 이 세미콜론 단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한 줄로 짜도 실행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요. 잠시만요. 자,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을 때 명령창을 또 열어요. 컨트롤 시프트 P였죠. 맥은 커맨드 시프트 P예요. 여기서 포맷이라고 검색하면은 포맷 도큐멘트 문서 서식이라고 뜹니다.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소스 코드의 줄맞춤이나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정렬돼요. 아까 코드를 제가 다 한 줄로 해놨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포맷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 문서 서식이라는 거 선택해서 엔터 땅 치면은 들여쓰기나 줄바꿈이 이렇게 딱 세팅이 돼요. 혹시 이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코드상에 뭔가 내가 작성 규칙을 잘못 수행한 경우, 그러니까 소스 코드상에 이렇게 빨강색으로 밑줄이가 있는 거는 지금 작성 규칙이 뭐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코드 정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게 코드 정렬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추가로 깔아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자바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혹시 요거 문서 서식이라고 있어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뭔가 프로그램이 다시 깔려야 되는 게 있는 거니까. 자, 요번 글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슬슬 소스 코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어저께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한 줄씩 해석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코드의 흐름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상한 흐름과 실제 실행되는 흐름이 맞는지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행 결과를 먼저 예측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되는 결과랑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꼭 펜으로 위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태블릿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일단 요번 글씨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자, 12시 30분까지 이제 실습, 그 다음에 12시
40분까지 휴식. 자, 근데 먼저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죠. 각종 이벤트가 있어서. 원래 제가 수업할 때 오전 마지막 교시랑 오후 마지막 교시는 이제 각각 오전, 오후 동안 진행된 내용들 각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그렇게 약간 개인 정비 시간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었어요. 하루 8시간 풀로 수업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13시 15분까지 이제 각자 개인 정비하시고요. 원래 20분부터 점심시간인데 살짝 5분 땡깁시다. 이렇게 해서 1시 15분부터 식사 다녀오시면 될 겁니다. 네, 오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